ChatGPT는 텍스트로 학습했습니다. 구글은 로봇한테 똑같은 방법을 썼고 9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오늘 제대로 뜯어볼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추 영상에서는 아무도 설명 안 해줬잖아요. 로봇이 물건 집었다. 이게 끝이거든요. 맞아요. 로봇이 물건 짚는 건 20년 전부터 됐어요. 공장 자동화 로봇이 얼마나 됐는지 생각해보면요. 진짜 문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을 처음 받은 명령으로 해내는 거였고, 이 논문이 그걸 처음으로 논문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첫째, 왜 로봇 학습이 유독 어려웠는지. 둘째, RT-ON 아키텍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셋째, 97%라는 숫자가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숫자인지 논문이 인정한 한계까지 같이 봅니다. 그 전에 규모부터 짚고 가야 해요. 구글 로봇팀은 이 논문 하나를 위해 로봇 10세대를 17개월 동안 실제 주방에서 굴렸습니다. 17개월이면 거의 1년 반이잖아요. 연구실이 아니라 진짜 주방에서요? 네, 30천 개의 실제 에피소드, 700가지 태스크. 왜 이 규모가 필요했는지가 오늘 핵심입니다. 그 얘기 바로 하죠. 왜 로봇 학습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건가요? 이미지 인식도 됐고 언어 모델도 됐잖아요. 이미지넷 이후 컴퓨터 비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억하세요? 2012년 AlexNet부터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하니까 다양한 이미지를 다 처리하게 됐잖아요. 네, 대규모 데이터의 범용 모델. 이게 공식처럼 된 거요. GPT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텍스트 긁어서 학습했더니 온갖 언어 태스크를 다 잘하게 됐죠. 근데 로봇만 유독 이 공식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왜요? 같은 방법을 쓰면 되지 않나요? 기존 로봇 학습은 태스크마다 따로 모델을 만들었어요. 컵 집는 로봇, 서랍 여는 로봇 이런 식으로요. 태스크가 100개면 모델도 사실상 100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예요? 그냥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로봇 데이터는 인터넷에 없어요. 실제 로봇을 굴려서 직접 수집해야 해요. 로봇 한 대대 사서 사람이 붙어서 조종하면서 수천 번 반복시켜야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비용과 시간이 극단적으로 크죠. 그러니까 이맨넷처럼 인터넷에서 긁어올 수가 없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범용 로봇 모델이 나오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웠어요. RT1이 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혔고요. 그래서 RT1이 뭘 다르게 한 건가요? GPT가 언어를 토큰으로 처리하듯 로봇 행동도 토큰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그게 출발점이에요. 행동을 토큰으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아키텍처를 뜯어볼게요. 크게 세 부분이에요. 이미지를 읽는 부분, 언어 명령을 읽는 부분,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행동을 출력하는 트랜스포머 부분. 그러면 사과를 서랍에 넣어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손가락 각도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히 그게 목표예요. 카메라로 현재 장면을 보고 언어 명령을 받아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출력하는 거죠. 이미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Efficient Net로 처리해요. 이미 ImageNet로 사전 학습된 모델이라 처음부터 학습할 필요가 없고요. 비전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전이학습을 쓴 거네요. 그럼 로봇 데이터만으로 이미지 인식을 새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정확히요. 비전 세계에서 이미 증명된 걸 그대로 가져온 거죠. 데이터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럼 언어 명령은요? 그냥 텍스트 임베딩 갖다 쓰는 건가요? 거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FileM 컨디셔닝이에요. FLM이요? 영화, 필름이요? Feature-wise linear modulation의 약자예요. 언어 명령이 이미지를 어떻게 볼지를 바꿔줘요. 빨간 컵 집어라고 하면 모델이 빨간색에 더 집중하도록 시각 처리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어텐션이 동적으로 바뀐다는 거군요. 같은 장면이어도 명령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이미지랑 텍스트를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이미지 인식 과정 자체에 개입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계 선택이에요. 그럼 트랜스포머 끝에서는 뭐가 나와요? 실제 모터 값이 나오는 건가요? 행동 토큰이 나와요. 팔 7개 관절, 손가락 3개, 이동 방향 3개. 이걸 각각 256개 비하인으로 양자화해서 토큰으로 만들어요. 아, 연속적인 숫자를 이산적인 토큰으로 쪼개는 거군요.
그러면 언어 모델이 단어를 예측하듯 로봇이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거네요. 그게 핵심이에요. 행동 공간을 언어 모델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97%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학습에 포함된 태스크, 즉 scene tasks에서 RT1이 99% 성공률을 기록했어요. 실제 로봇으로 실제 주방에서 측정한 거예요. 기존 방법이랑 비교하면요. 당시 최고 성능이었던 BCZ가 79%였어요. 18% 차이예요. 그냥 수치만 보면 좀 높네 싶을 있는데 로봇 성공률에서 18%는 엄청난 차이예요. 성공과 실패의 경계가 되는 숫자거든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한 번도 안 본 태스크 아닌가요? 맞아요. unseen tasks. 제로샷 케이스가 더 흥미로워요. 한 번도 학습 안 한 태스크에서 어느 정도 해냈냐는 거죠. 한 번도 안 본 걸 해낸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다양하면 새로운 조합에서도 이문 패턴을 조합해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빨간 컵을 집어와 파란 컵을 집어를 따로 배웠다면 초록 컵을 집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논문에서 직접 실험으로 답을 낸 부분이에요. 같은 양의 데이터라도 태스크가 다양하면 일반화 성능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면 단순히 한 가지 작업만 엄청 많이 반복시킨다고 범용 로봇이 되는 건 아니다? 바로 그게 이 논문의 핵심 인사이트 중 하나예요. 데이터의 양보다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에이블레이션 실험으로 증명했어요. 컷만 10만 번 해봤자 그 로봇은 컷만 잡아요. 모델 크기는요? 더 크면 더 좋아지는 건가요? 스케일링 법칙도 확인됐어요. 모델 크기를 키울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패턴이 언어 모델에서 이미 증명된 거잖아요. 그게 로봇에서도 성립했다는 거죠. 그러면 더 큰 모델, 더 많은 데이터를 쏟아부으면 계속 좋아진다는 건가요? 그게 RT웰 이후 연구들이 향한 방향이었고요. 이 논문이 그 가능성을 처음 열어준 거예요. 근데 한계도 있겠죠. 97%면 거의 완벽한 것처럼 들리는데. 논문이 직접 세 가지를 인정했어요. 첫째, 새로운 물체 유행에는 여전히 약하다. 둘째, 실험 환경이 구글 주방 세팅으로 제한됐다. 셋째, 시각 정보만 쓰고 촉각 피드백이 없다. 구글 주방 세팅이면 우리 집 부엌에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조명도 다르고 물건 배치도 다르고 카메라 각도도 다르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700가지 태스크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제한적인 거네요. 700가지 태스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글이 사전에 정의한 태스크 세트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정말 열린 세계에서 처음 보는 환경에서 작동한다는 증명은 아직이에요. 그러면 실제 가정집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아니다? RT1은 범용 로봇의 언어 모델 시대를 연 것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중요해요. 2012년에 길이 이 이미지 인식을 해결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연 것처럼요. 그럼 이 논문이 직업 대체 논의를 바꾸나요? AI가 사무직을 먼저 대체할까요? 육체 노동을 먼저 대체할까요? 기존 통념은 반복적 육체 노동이 먼저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물리 세계의 다양성이 너무 커서 늦어지고 있었죠. RT1이 타임라인을 앞당겼어요. 물류, 의료 보조, 가사 로봇, 이 세 영역이 가장 빨리 영향받을 거예요. 물류는 이해가 가는데 의료 보조나 가사 로봇은 아직 먼 얘기 아닌가요? RT1 수준으로도 이미 병원에서 약품 운반이나 검체 이동 같은 반복 작업은 가능해요. 가사 로봇은 가정환경 다양성 때문에 아직 더 걸리겠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죠. RT율 다음엔 뭐가 나왔어요? RT율 이후 구글은 RT2를 냈어요. 이번엔 인터넷 전체의 텍스트와 이미지로 사전 학습한 VLM을 로봇에 직접 붙였죠. 그러면 RT1이 로봇 학습 데이터만 썼다면 RT2는 인터넷 지식까지 로봇한테 집어넣은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게 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 할게요. 오늘 정리하면요. 세 줄로 요약할게요. 첫째, RT1은 로봇 학습에 처음으로 대규모 범용 트랜스포머를 적용해 97% 성공률을 기록했다. 둘째, 데이터 양보다 다양성이 일반화 성능에 더 중요하다는 걸 실험으로 증명했다. 셋째,
아직 구강 세팅을 벗어난 현실 배포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있다. 다음엔 RT